나와있습니다. 네, 취재 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키우는 분들 사이에서 영어 키즈 카페 한 곳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울산 내 일인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예, 전국에 지점이 11개나 되는 유명한 곳인데 예고 없이 갑자기 휴업을 통보해서 미리 대금을 낸 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 이게 울산에서는 남구 백화점에 입점을 해 있는 키즈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학원이나 뭐 영어 유치원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키즈 카페인데 가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즈 카페에 아이를 맡기게 되면 네. 거기 이렇게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간단한 걸 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노는 걸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런 돌봐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원어민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를 맡기면 이제 아이가 영어를 쓰는 사람이랑 영어로 소통을 하면서 놀기도 하고 체험 활동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노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영어 아이들 조기 교육 문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다들 고민을 하시는데 영어 유치원을 상시로 보내는 거는 워낙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안으로 이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보호자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였죠. 21일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경영난이 생겨서 3주 동안 휴업을 하게 됐다.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공지가 오는 바람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지금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제가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어린이 어학원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럼 정확하게는 어학원이라기보다는 키즈 카페인 네, 거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보통의 키즈 카페라고 한다면 예. 갈 때마다 입장료를 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중간에 뭔가 이용하거나 이러면 추가 요금을 내고 이런 상황인데 네. 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런 네. 호소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날 가서 그날 쓸 만큼만 결제하고 나오는 건데 왜 피해를 본다는 걸까 싶은데 문제는 이 키즈 카페가 일회권을 팔아서 한다기보다는 장기간 동안 혹은 장시간 동안을 쓸 수 있도록 미리 이용권을 선결제를 해놓고 거기서 차감하는 방식을 위주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 일상처럼 네. 아이들 자주 들르게 해주세요. 이런 그렇죠. 마케팅을 펼친 거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 마케팅하는 구조를 보면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한 번 가서 정말 딱 한 번만 듣고 오는 일회권을 끊는다고 했을 때 평일 기준으로 2시간 이용하는데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말이라면 2시간에 14만 원이에요. 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장기간 동안 이용하는 거로 끊으면 달라집니다. 이걸 최대 2년치까지 회원제로 받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120시간을 쓴다고 하면 이게 336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요. 시간당 2만 8천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뭐 평일 가격보다 싸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프로모션이랄까 이런 걸 한 게 6개월 이상을 이렇게 장기간을 등록을 하게 되면 3대1로 원어민이랑 영어 수업도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니까 애들을 몇 번 시켜보니까 이거 학원처럼 다녀도 되겠는데 싶으신 분들은 장기간으로 결제를 해버렸는데 이게 최대가 24개월짜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이게 정가가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와. 네, 그래서 여기서 1,000만 원 넘게 1,008만 원인데 이만큼씩 결제를 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단가는 거의 2만 원대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이 정도면 다닐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몇 번 다녀보니까 괜찮네 싶으면 이렇게 장기간으로 결제를 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업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매력을 느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결제 방식을 택했다가 문제가 된 경우가 생긴 거죠. 울산에 있는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 문을 열 때 이렇게 장기간 등록하시면 뭐 할인도 해드리고요. 그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원래 뭐 2년 내에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이용 기간을 2배로 늘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해볼만 하겠네라면서 장기간을 등록하셨던 회원들이 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결제를 할 때도 뭐 백화점 카드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형태였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장기간을 등록해도 백화점에 입점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곳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신뢰도 어느 정도 한몫을 했던 거기에다가 걸로 전국적으로 봤어요. 지점이 11개나 되는 곳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뭔가 검증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물론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엄청난 목돈이죠. 1,000만 원 목돈이 들긴 합니다만 네. 또 꼼꼼하게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시간당 28,000원이면 일반 키즈카페 가는 비용이랑 뭐 비슷하다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도 예.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문을 닫는다는 통보가 보통 뭐 예고 없이 네. 갑자기 그렇게 왔다면서요? 예, 사전에 어떤 징조도 없다가 이제 지난주 21일에 갑자기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 업체 측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3주 정도 휴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왜 3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경영진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왜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왜 3주이고 3주 뒤에 열기는 하는 건지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 궁금하니까 연락을 해도 이제 울산점에 가도 문이 닫혀 있고요. 직원들도 없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그 백화점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뒤늦게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국 공통입니다. 지금 전국 11개 지점에 똑같은 일이 다 벌어지고 진짜요? 있어요. 울산만 네. 그런 게 아니라 예, 이게 11개 지점이 서울 용산에도 있고요. 뭐 용인 수지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판교에도 있고 여기저기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다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이제 대표도 잠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완벽하게 두절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제 키즈카페 본사가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문을 닫고 연락이 안 돼서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찾아가 봤는데 역시 연락이 안 되고 만나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직원들도 사정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주간 휴업한다고는 말을 했는데 3주 뒤에 열지 말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지금 거죠. 벌써 21일에 이런 문자로 통보가 갔으면 그렇죠. 일주일 정도 지난 거잖아요. 예, 지났는데 지금 아무런 뭐 그런데 이게 또 예. 전국적으로 다 같이 휴업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죠. 찜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다들 이제 백화점이라거나 이게 공통적인 게 다른 지점 같은 경우에도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입점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운영한 쪽에 쫓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3주 후에 여는 거 맞냐 물어봐도 백화점이나 쇼핑몰도 이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가 뒤늦게 이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네. 이 같은 휴업이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맞아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 건가요? 이게 직원들한테서 나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 키즈카페 안에 있는 직원이요? 그렇죠. 여기가 그전부터 경영난을 이미 겪고 있어서 직원들 월급이 밀린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지점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조차도 임금을 제때 못 주는 상황이 계속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가 4월 21일 문제가 되는 그 날짜에 임금 못 주겠고 휴업한다라는 거를 당일에야 통보해서 직원들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본사랑 얘기를 한다거나 고용주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사무실도 닫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키즈카페가 전국에 이렇게 지점을 운영하니까 원래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던 곳이 있었고 이런 채널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다 문을 닫아서 연락할 수 있는 길이 다 두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 임금을 지금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이제 대표를 노동청에 제소를 한 지점도 발생을 하고 네. 또 여기가 원어민을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예. 근데 원어민 강사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 여기서 일을 한다는 걸 전제로 비자를 받고 들어와 있는데 네. 이제 일을 할 곳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제 돈도 못 받고 비자가 만료되면 돈을 못 받은 채로 그냥 한국에서 떠나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비자가 있어야 체류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냥 목적의 체류를 계속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어민 강사들도 자기 돈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제가 앞에서 이제 울산점이 뭐 처음에 작년 9월에 개점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뭐 장기간 결제를 계속해서 유도를 한다거나 많이 등록을 하시면 뭐 기간을 연장해 준다거나 이런 프로모션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혹시 목돈을 미리 받아서 잠적하려고 미리 이렇게 술을 써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조차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결제를 통해서 미리 돈을 내놨다가 지금 돌려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묶여 계신 분이 울산만 80명이 넘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한 1000명에
천만에 달할 거로 예상이 되고 지금 여기 묶여 있는 금액이 한 10억 원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죠. 워낙 지금 규모가 크게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화점, 울산에 있는 백화점이나 다른 지점에 있는 쇼핑몰들도 해당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니까 이제서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궁금해요. 예. 백화점에서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예. 소비자들은 대부분 백화점이니까 그렇죠. 라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입점하는데도 어느 정도 심사가 있을 거라는 예.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계약을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그 키즈카페 업체끼리 맺는 거지 중간에 백화점이 껴서 삼자끼리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입장에서도 손을 쓸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고 지금 우려를 하는 거죠. 백화점 카드로 결제를 하셨다면서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 부분도 구제 방법이 없는 거고요. 지금 그 구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은 뭐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저희 청취자들께서도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네. 말씀 듣고 나니까 이거 헬스장 폐업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런 상황을 물론 지금 키즈카페여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좀 이런 사례가 많았잖아요. 예, 맞아요. 이제 소비자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내부에서 이미 경영난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오는 소비자한테 막 계속해서 장기간 등록을 집중적으로 권유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 부분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의적으로 경영난인 걸 알면서 이 돈을 먹고 소위 먹튀를 하려는 걸 생각하면서 고의로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걸 입증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면 뭐 형사적인 절차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걸 입증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업체 대표가 휴업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연락이 닿아야 되는데 지금 연락도 안 닿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3주 닫는다고 했는데 과연 3주 후에 열까? 어쩌면 네. 그 치밀한 범죄를 계획한 쪽에서는 네. 3주간의 시간을 버는 그렇죠. 기간일 용도가 수도 있겠군요. 아닐까라고 의심을 한다는 거죠. 특히 뭐 그전에 등록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 소진한 분들은 다행이었겠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홍보 활동이나 장기간 결제 이런 것들 프로모션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등록을 해서 한 차례도 이용 못하고 돈만 뜯긴 사례들도 있고요. 네. 이용 시간이 적고 많이 남아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 굉장히 클 걸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뭐 헬스장도 그렇고요. 이런 네. 사례들을 저희가 예. 뭐 로펌 시간도 있지만 네.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면 네. 상담을 드려보면 네. 대부분 목돈을 결제할 때는 할부로 해놔라. 그쵸. 그래야지 나중에 구제가 된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안 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방식의 피해 구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그 업체 대표가 보내놨다는 그 문자에 휴업이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카드로 결제를 할 때 이렇게 헬스장이나 뭐 이런 문화시설 같은 거 장기간 결제할 때 한 번에 현금을 한다거나 일시불 하지 말고 장기간 할부로 걸어놨다가 네. 만약에 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카드사에다가 청약 철회권이나 아니면 할부 항변권을 행사를 해서 나머지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업장은 폐업을 한 곳이 아니라 휴업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주 후에 정상 영업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비춰볼 때 이거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게 피해자들의 생각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원도 실태 파악에 나섰고 전국의 백화점이나 쇼핑몰 이런 데서도 지금 사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법망의 아주 허술한 점을 또 네. 제대로 노린 부분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희망은 그래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기에 이렇게 예. 목돈을 이런 식으로 허투루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끼실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청약철회나 할부 항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받아줄 수가 없는데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고 또 의문을 제기하셨지만 이 키즈카페의 특징이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입점한 곳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결제할 때 그 백화점에 있는 지점에 가서 결제를 하는 형태가 되니까 계약은 소비자랑 업체랑 하기는 했는데 네. 이제 카드사 그 카드 기를 그 결제를 할 때는 백화점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소비자한테 백화점으로 먼저 돈이 카드사를 통해서 돈이 들어간 다음에 이 백화점에서 그 입점 수수료나 이런 거를 떼고 그 키즈카페 업체한테 넘겨주는 식인 겁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몰려오다고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이제 울산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백화점 차원에서 환불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하고 일단 업체 지급된 간에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렇죠. 나머지는 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그렇죠. 소비자들한테 환불을 해주겠다. 돌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쓴 거를 차감하고 돌려준다거나 지금 백화점이나 쇼핑몰마다 조금씩 정책이 다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불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백화점이랑 업체랑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하고 소비자 피해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예. 이거를 환불해 주겠다라고 공지를 한 백화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 지역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울산 그 백화점도 백화점을 통해서 결제를 한 다음에 업체 쪽으로 돌아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일단 백화점 입장에서는 업체랑 정상적인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업체한테 그 돈을 그대로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결제를 카드에 결제를 하더라도 업체로 돈이 들어가지 않게 일단 막아놓겠다. 그리고 나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쇼핑몰이나 백화점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환불을 해준다고 해도 이게 그 지점마다 정책이 제각각이었다 보니까 이게 다 들쭉날쭉한데다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지점들도 있다 보니까 네. 이 소비자들이 좀 혼란을 겪는 거예요. 저기는 해준다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또 그리고 다 환불을 해주느냐 아니느냐? 뭐 남은 거 공제를 어떻게 하느냐를 들고 일관된 입장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될 본사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문제 3주가 지난 후에 정상 영업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발생하는 피해가 크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은 휴업이니까요. 그렇죠. 이 먹튀라고 얘기를 하기에도 뭐하고 그렇죠.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도 지금 아직은 섣부른 상황인 거니까 네. 보상에 대한 얘기도 섣불리 할 명확하게 수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현실인 예,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들 입장에서는 백화점 이미지나 또 입점했다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환불에 먼저 나서기는 한 건데 결국에는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때 어려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네, 그런 그렇죠. 사업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울산에 키즈 카페 갑자기 휴업을 선언하면서 피해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유희정 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강릉에 신라 호텔의 품격을 더한 신라 모노그램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가치, 신라 호텔의 새로운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신라 모노그램 강릉. 4월 홍보가 높은 분양문의 1644-5545 디오션 259 PFV. 식용유 먹을 때마다 걱정된다면 걱정은 덜어놓고 다 함께 노유파 셀메드가 만든 노유파 오일을 드셔보세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셀메드 노유파 건강한 노유파 약사님께 문의하세요. 양희윤의 전현 노유파 셀메드. 본 광고는 식품 광고입니다. 알려드립니다. 힘들고 빡세기만 했던 토익 공부가 드디어 쉬워졌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바로 쉬운 토익 공식 에듀윌 토익.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딱 주택관리사 필요한 것만 토익도 이젠 쉽게. 쉬운 토익 공식 에듀윌 토익. 에듀윌. 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쌀뜨물이었습니다. 진짜 다방면으로 엄청나게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당첨되신 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8393번님께 한성 미트뱅크에서 드리는 5만 원 상품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7374번님께 달코롬 수제청에서 드리는 상품 역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샵 2848번으로 주소와 성함 알려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일은 긴급 점검 기브앤테이크 있는 날입니다.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고 있고 지역 축제 소식도 속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즐겨보시라는 의미로 5월 한 달 동안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아이템들, 기부 제품들 준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저희가 승마장 체험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마 체험뿐만 아니라 뭐 트랙터 기차 타기 여러 가지 체험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이용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내일 기브앤테이크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방선거에 나온 주요 후보자들 모시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 마련합니다. 샵
2848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꼭 정치 현안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좀 궁금하더라 하는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질문들 남겨주시면 후보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실 분이 저희가 각 후보자 일정에 따라서 방송 배정이 됐거든요. 첫 번째로 박맹우 후보를 모시고 월요일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싸이가 부르는 곡으로 골랐습니다. 어땠을까 이 곡 들으시고요. 안전운전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check 나의 사랑 옛사랑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